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2만 명을 넘긴 지 사흘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유행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고려해 기존의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지금 3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행의 정점을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10만 명도 이 지금 추세라고 본다면 금방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이제 확진자가 3만 6천 명이 넘어갔는데 지금 어제의 그 집계와 오늘 집계는 사실 좀 숫자가 좀 집계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나온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두 다 PCR 검사를 했을 때의 지금 확진자 수고요. 오늘 지금 이 3만 6천 명이 넘게 나온 거는 사실 60세 미만에서 대부분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PCR 검사만 했다 그러면 사실 4, 5만 명이 나왔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2만 명 나오고 3일 만에 지금 4만 명이 넘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이제 오미크론을 먼저 경험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제로 오미크론이 이제 급격하게 확산하는 시기에 2, 3일에 그 확진자가 배가 됐거든요. 지금 2만에서 4만 넘어가는데 3일이 걸렸다 그러면 4만에서 8만 넘어가는데 3일이 걸리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0만 명이 아니라 지금 30만 명 이상의 그런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된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확진자 수 카운팅이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그런 확진자 수 규모는 아마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따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이제 확진자 수 추세는 앞으로는 그냥 전체적인 그 추이 정도만 이제 확인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도 사적 모임 인원 6명, 영업 제한 시간 9시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매주 곱절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강화하기도 어렵고 또 완화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완화하게 되면 이 기울기, 그 유행이 더 가팔라질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경증 환자 관리도 문제가 생기고 중증 환자도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고요. 근데 아직은 또 그 중증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그런 그 병상이나 그런 의료 체계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강화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지금 그 유행의 추이를 봐가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도 그렇고 영업 시간 제한 그 기존의 거리두기 조치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변경된 내용들도 없이? 네, 변경된 내용 특별히 없이 이제 지금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으로 2주간 진행됩니다. 정부는 또 이제 확진자가 늘어도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고 또 일상 회복도 어느 정도 다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검토 방안들도 밝혔었는데 이 내용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계절 독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독감처럼 관리하다 보면은 일상 회복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지금 발언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계절 독감과 같이 관리하는 체계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계절 독감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확진자 수 세는 것도 없고 걸렸다고 역학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거는 고위험군 접종해주고 진단과 치료는 그냥 일선 의료기관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중간 단계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사실은 기존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체계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해주지만 사실 60세 미만에서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신속 항원 검사는 기존의 PCR의 그 유전자 양보다 5,000에서 10,000배 정도 나와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외부에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 정도까지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진단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그 확진자에 대한 그런 격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격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계절 독감과 같이 지금 그 60세 미만은 비슷하게 관리가 체계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 그 위드 코로나가 어찌 보면 이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되는 그런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점진적으로 그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단계에 왔을 때는 지금 계절 독감 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완화하는 정도로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완화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정부의 방역 체계는 지금 계절 독감과 같이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행 단계에 들어왔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유행이 뭐 이렇게 2, 3일에 막 그 확진자가 뭐 배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처럼 확진자 수 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그런 수준이 오고 정점을 찍을 때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점이 이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재택근무, 그러니까 재택 요양을 하는 사람들, 그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또 이렇게 그 관련해서 이제 격리자가 늘어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회 그 필수 기능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확진자 이제 그런 격리 기간을 이제 기존에 이제 10일에서 7일로 단축을 했고 또 이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밀접 접촉자라고 할지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이런 체계들이 이제 이미 도입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체계들 자체가 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그런 어느 정도 확진자를 허용하면서 고위험군만 보호하는 그런 격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선택과 집중 어떻게 보면은 진단 검사 체계도 조금씩 변경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져서 혹은 뭐 밀접 접촉이라고 해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완화되는 방역 진단 검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격리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죠. 뭐 격리가 검사 문제입니까? 체계는 사실은 뭐 어떤 방식을 뭐 취하든 뭐 그게 큰 영향을 주지를 않는데 예. 사회 필수 기능의 마비는 격리가 돼 갖고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확진자의 격리 기간 그리고 밀접 접촉자를 정말 격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정도까지의 그런 논의들이 앞으로 이제 생기게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확진자의 격리는 뭐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 같지만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의 그 관리들은 조금 많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확산세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또 유럽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휴전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분석가들도 있었는데 근데 또 우리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 상황과는 좀 다르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약간 좀 그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애초에 지금 2년 정도의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무슨 방역을 대책을 시행하거나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예방 접종한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실제로 걸렸던 사람들은 상당히 적고 예방 접종한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가 이제 그런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걸렸을 때의 그런 임상 양상이나 그런 방어 효과와 접종만 했을 때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나라의 지금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방역 패스 도입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라의 실정에 맞게 사실 그 유행에 대한 그런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재택치료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만 명 재택치료자가 넘어서면서 관리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이 됐는데도 뭐 보건소나 이런 데서 연락이 이틀 뒤에 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키트나 아니면은 약품들 그런 것들도 이틀, 3일 뒤에 오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완의 개념보다는 이제 현실성이 있는 대책으로 이제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경증 환자라고 해도 뭐 재촉 치료의 개념으로 앱에 자기의 뭐 증상이나 체온, 뭐 산소 포화도를 기입하고 그걸 갖다가 뭐 일산의 뭐 의료기관이나 이런 그 관리하는 곳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유선 전화로 해서 직접 확인을 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10만 명이 넘어가고 15만 명까지 지금 뭐 한계 정도가 넘어가게 된다라 그러면 이게 거의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택 뭐 지금도 뭐 치료를 특별히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재택 요양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이분들이 격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일선 의료기관에 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재택에서 요양을 하면서 쉬시면서 증상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연락을 하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는 좀 수동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 전환을 아마 장기적으로는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야지만 이제 그런 치료를 받는 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떤 일선 의료기관이나 뭐 입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장기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확진자가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 방역 당국에 전화를 통해서 뭐 다른 대책들을 문의하는 이런 재택 요양 방식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 횟수도 줄이고 환자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다 보면 정말 긴급한 순간에는 대책이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증상이 나빠져서 의식이 뭐 안 좋아졌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 뭐 사실 담당해주는 뭐 보호자나 이렇게 예. 이런 분들도 없다 그러면 사실 이제 상당한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도로 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 관리하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분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정말로 경증이나 젊은 분들 위주로 이제 그런 식의 조금 이제 그 완화된 그런 모니터링 이나 이런 수동 그런 연락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재택 요양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별로 혹은 위험도별로 좀 분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역학 조사도 지금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역학관계 조사관이 전화를 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그 동선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에게 연락하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확진자가 동선과 접촉한 사람들을 기입하는 방식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밀접 접촉자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독감 걸렸다고 뭐 밀접 접촉자 찾아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학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기입한다라는 거는 결국 방역당국에서는 어떤 특정 고위험 시설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규모 유행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지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정보들은 얻게 되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확진자가 나왔을 때의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서 그런 적극적으로 격리하는 그런 방식을 앞으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게 관리가 돼야지만 실제적인 위드 코로나 독감과 같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그럼 확진자가 스스로 밀접 접촉한 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글쎄 이제 뭐 정부 당국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나와가지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 여력도 안 되고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확진이 되었을 때 기본 역학조사서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예. 정말로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관리하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정말로 이제 본인이 진짜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직접 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라고 이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먹내치료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팍스로비드 지난달 14일 도입한 이후에 처음에는 65세 이상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다시 이번에는 50대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면 확산세를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구 치료제가 이제 고위험군에게 이제 투약을 했을 때 뭐 임상 실험에 의하면 증상 발견 5일 이내에 했을 때 입원
예방률이 88%에 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60세 이상 또는 이제 면역 저하자에만 일단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2월 7일인가부터는 그 이제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다가 아니고요. 이제 기저질환자들에 한해서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입원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 의료 체계 부담도 적고 그걸 약을 복용한 분의 그런 위험성도 줄어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50대까지 범위를 확대하긴 했는데 뭐 공급만 문제 없다면 투약 대상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 국내에 도입된 그런 물량들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충분히 다 이렇게 소모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상을 늘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이제 다만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50세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아직 PCR 검사 우선 대상자가 아니라 항원 검사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투약이 신속하게 되지 못할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학부모님들 가장 큰 관심사는 다음 달에 또 개학이 있기 때문에 새 학기의 방역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교육부는 뭐 정상 등교 원칙이지만 지역별로 뭐 학교별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뭐 이동형 뭐 신속, 자가 키트 이런 다중 검사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교별로 어떤 대책들을 따로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교육부가 주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학교마다의 그 방역의 역량이나 상황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밀집도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뭐 예. 이제 학교마다의 어느 정도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신속 PCR을 도입할 건지 뭐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할 건지 또 여부들 그리고 뭐 이렇게 접종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큰 그림은 이제 교육부에서 잡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새학기 방역에 대한 문제점까지 또 대책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